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요.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께서 추진해 오신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샘 엘트만 오픈 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도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와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입니다. 이런 협력들은 AI 시대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면담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친근한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인데 알고 계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농담을 전하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인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AI만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 설계부터 보안 솔루션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 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전에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두 분은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위기, 의료 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사베스 대표는 일자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의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사베스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 서비스 등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시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의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사베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오늘 MOU도 체결될 계획입니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글 AI 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하사베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을 했고 즉석에서 동의하셨습니다. 면담 말미에 대통령께서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접견에 앞서 하사베스 대표는 2016년 알파고 대국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사베스 대표와 이세돌 구단의 서명이 담긴 바둑판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AI 글로벌 리더들과의 면담을 제가 검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지향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들과의 면담이 단순한 면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과 청년 연구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데일리 김유성입니다. 오늘 대담에서 혹시 소보린 AI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나누는지 요거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AI 가드레일 통제라는 게 좀 나왔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형태의 국제 협약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버린 AI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으셨고요. 대한민국이 가진 그 AI의 경쟁력 같은 부분은 극찬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그 독자적인 그런 그 AI 개발 모델, 그다음에 인재, 로봇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AI의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강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한 대로 구글과 본인에게 AI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도 말씀하시면서 되게 덕담을 하셨고 가드레일 이야기는 되게 오래 하셨어요. 되게 여기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두 분 사이의 대화의 한 뭐 10여 분 정도가 이 가드레일 안전장치 AI를 잘 활용하는 거, 오남용을 방지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EU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이제 표준이나 통제 모델을 안전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거 이제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좀 이게 그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제 관찰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하사비스 대표가 뭐 두 가지 점에서 아주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민간 영역에서 민간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그 민간 영역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요. 아니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또 갈등까지 경쟁과 갈등이 있어서 이런 그 표준을 글로벌리 만드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영국이나 본인이 지금 영국에 베이스돼 있잖아요. 영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앞장서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글로벌 그런 아까 말한 그 아주 주도적으로 경쟁하는 쪽에 참여를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가 뭐 ASI, AGI, ASI로 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10여 분간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고요. 마치고 하사비스 대표가 이제 제가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쭉 모시고 왔는데 와 대통령 정말 많이 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제도 아주 정통하고 그래서 질문 여기 대화를 나누고 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정말 유익한 대화였다. 특히 안전 가드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깊은 감명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조업의 AX 전환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대화에서 그 부분이 좀 나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산업 성장 관련해서 좀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언급도 좀 있었는지 좀 내용이 있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도 부분까지 뭐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제조업 AI 그 자체보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반적인 큰 담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본인이 이제 제가 알기로 3일 한국만 위해서 3일 오셨다고 그래요. 보통 구글 저 정도 되면은 한 서너 개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알파고 10년 이런 행사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 그다음에 꼭 뭐 그 알파 10주년 행사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오늘 마치고 삼성전자도 만나고 저기 SK 하이닉스도 만나고 현대차 위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도 만나고 그렇게 쭉 이제 열거를 하시던데 작년에 그 구글하고 현대차가 뭐 엔비디아 아니 뭐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해가지고 아마 지분 투자도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업무 협약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이었지만 로보틱스 이런 분야에도 대한민국이 매우 앞서 있다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피지컬 뭐 결국 이제 대한민국 아까 말한 여러 강점이 있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한국의 사이언스 이런 쪽에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피지컬 AI라는 또 다른 아주 큰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제조업 그 기반이 되게 강하니까 그런 협업을 지금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한 건 그런 것 말고도 보다 넓게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삼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처음으로 구글 캠퍼스 서울에다가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좀 두 번째는 좀 앞서가는 질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딥마인드가 이제 무조코 해가지고 이제 로봇 강화학습 물리 엔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엔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한국 제조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 데이터를 딥마인드한테 다 그냥 줘버리면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좀 상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이 딥마인드가 굳이 한국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로드맵은 그냥 뻔하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구글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딥마인드 같은 회사가 결국 피지컬 AI 위해서 데이터를 원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컨트롤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하사비스가 이제 그 10주년 행사에 대한민국 오니까 대통령 면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순더로 피차이가 오면 몰라도 하사비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 하나 대표고 글로벌 전체 헤드가 오면 몰라도 제가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 저희가 급을 따진 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와야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어떤 어떤 아웃풋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샘 엘트만 10월 달 할 때도 한국에 뭔가 구체적인 한국에 발을 딛고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약속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오픈 AI가 한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하고 호남하고 포항에 2개를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6만 장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고 손정희 대표도 왔을 때 암이라고 암스쿨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 설립하기로 해서 G스트에 그것도 또 바로 이제 오픈했고 이번에도 제가 좀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단 넘버 원이 탑이 아니다. 하사비스가 노벨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하다가 서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주고받고 자기들 구글 gem마 모델을 사용하게 해두겠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저하고 하정우 수석이 제가 잘 모르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이게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별로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R&D 센터든 뭐든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이 한 게 구글 AI 캠퍼스를 만든 건데 이게 구글이 이제 구글 연구자가 오고 구글 모델을 여기서 직접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저기 강남에 있는데요. 600평 정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버추얼로 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실물로 한 600평을 만들었고 오늘 농담으로 이제 제가 그 하사비스한테 10명 정도 본사에서 보내야지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뭐 10명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자릿수다 10명이다 꼭 그렇게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구글이 이제 최신 모델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광장님 말씀한 것 같이 한국에 뭐 그걸 무슨 바이오든 무슨 저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첨단 분야에 적용하겠지만 우리가 선정해 놓은 K-문샷 8가지 분야도 상당히 여기에 겹쳐요. 그래서 우리 K-문샷 프로젝트하고 구글 그 최신 모델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인턴도 거기다 채용할 거고 우리 연구자들이 그리고 뭐 서로가 상호 협력이 훨씬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인 장소가 확보됐다는 거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그 구글의 인력도 핵심 인재도 한국에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고 두 번째 딥마인드 데이터와 이거는 다시 뭐 특정 회사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해서 좀 예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작년에 보고 옆에서 또 많이 또 어드바이스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글하고 현대차가 이 아이디어를 서로 합작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개월, 뭐 적어도 1년 이상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걸린 이유가 지금 공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구글은 당연히 데이터, 피지컬 현장의 데이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제조 과정에서 데이터 그런 거를 제공받고
윗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독점적으로 구글이 가지려고 할 거고, 현대차는 데이터만 대주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둘의 데이터 제공, 그다음에 최종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응용해서 나오는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합작 조인트 벤처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그런 원천 데이터의 소스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둘 간의 적정한 이해관계가 잘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다른 케이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그 점에 의식을 하고 있죠. 예, 정부가 피지컬 AI가 됐던 여러 산업부, 과기부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모델을 키워 나가는 쪽에 유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만의 모델로는 안 되고 구글 같이 이 윗단의 소프트웨어나 모델 이런 거는 당연히 구글이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구글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접견 관련 내용은 아닌데, 오늘 접견에 하정우 AI 수석도 배석을 하셨던데, 네. 지금 김우창 비서관님 대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님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랑, 그리고 앞으로 업무는 옆에 계신 김우창 비서관님이 대신 하시게 되시는지 여쭙습니다. 인사 문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면 하사피스 대담보다 본인에 대한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개인적인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예. 네, 하정우 수석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그거와 무관하게 만약에 이제 AI 수석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만남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라는 곳은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 좀 후임 인사에 대한 눈이 가는 건 사실인데, 후임 인사라고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AI 수석 지금 후임자 물색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앞단이 지금 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서. 예, 한 부분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시장님, SBSPG 김한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 인간 수준의 지능 그리고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개발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이나 정보 제공 같은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혹시 기업인들은 동석을 한 명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마침 이번에 허서비스 CEO 방문이 정부가 2월에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한 다음에 이뤄지기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들 진전되거나 아니면 좀 윤곽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글 거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 하사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10주년 그 행사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방문을 한 거고, 몇 달 전에 그 두 개가 연계된 전혀 사안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간 오늘 기업인들은 배석자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총리가 MOU를 이제 체결하시기 때문에 과기부총리하고 우리 내부 쪽 사람들이었고요. 과기부하고 MOU를 맺게 될 거고, 아마 MOU 내용에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상세히 담겨 있고, 아마 과기부가 따로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들 AGI 이렇게 해서 협업 그런 것까지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과의 면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말미에 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민간 기업들을 쭉 또 후속 미팅을 하겠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언급은. 예. 예,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뭔가 이 질문 브리핑과 관계 없는 질문일 것 같은 브리핑과 느낌인데. 관련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영규입니다. 오늘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월에도
기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비공개 접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어떤 정책들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아까 그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UN AI 이제 글로벌 허브 우리 김우창 비서관이 그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을 글로벌 허브 그냥 UN은 빠지는 거예요? 예,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소개하고 이게 구글 딥마인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좋다. 대한민국 그런 프로젝트를 리드해서 좋다. 인상 깊다. 그리고 구글도 적극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그 허브를 만들면 거기서 국제적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논의하는 그 의제로 어젠다로 다뤄볼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는 논의를 꽤 많이 하셨는데 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AI가 이제 AGI가 뭐 2030년까지는 본인이 50% 확률로 2030년까지는 반드시 온다. 네, 3, 4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변혁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도 잘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뉴 이코노믹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모델로 놔두면 경제적인 파워, 권력 이런 게 너무 초집중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저명한 경제학자들 만나고 연구 민간 저명한 그런 사회과학자들 만나면 새로운 이코노믹 모델이 필요하단 말을 본인은 입에 달고 다니고 본인이 또 영국이나 이런데 글로벌 그런 연구기관들하고 이런 시대에 맞는 이코노믹 모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렇게 일은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되고 일의 의미는 뭐냐 이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배 모델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과학자잖아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글로벌 현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는 AI가 심화되고 그럴수록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인터랙션하는 거, 인간이 하고 인간이 보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나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것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기본사회 그러면 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분배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역할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수준이 높은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